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용자 입력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한테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사용자에게 문장 한 개를 입력받아서 뭐 심표를 기준으로 나눠달래요. 자, 입력을 받는 건 무조건 뭐다? 인풋이에요, 인풋. 인풋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변수명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변수명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이런 것도 하나씩 써주면 좋아요. 문장 하나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F3 써서 입력받은 문장이라 해가지고 i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입력받았는지. 자, 그러면 컨트롤 F5 해가지고 실행해보면 문장 하나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문장 하나를 입력해주세요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그러니까 밑에서 입력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프린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뭐예요? 한 줄이에요, 한 줄씩. 그렇게 되면 문장 하나를 입력해주세요라고 나온 다음에 밑에서 입력이 받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문장 하나를 입력해주세요 한 다음에 옆에서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쉼표 쓴 다음에 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장 하나를 입력해서 쓴 다음에 줄바꿈하지 않겠다. 그러면 F 실행해보면 자, 여기서 아까는 밑에서 입력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 어디서 입력받아요? 바로 옆에서 입력을 받게끔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띄어쓰기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은 문장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입력을 받을 때 이게 입력할 때 여러 가지 포맷으로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인풋 안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문장 하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써도 어차피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옆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 둘 다 쓰는데 이 방법도 선호를 하고 이 방법도 선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뭘 써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사용자에게 문장 한 개를 또 입력받는데 얘는 이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달라고 하네요. 뭐야? 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달래? 처음에는 문장 하나, 그죠? 한 개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쪼개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i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뭐 rs라고 쓰신 다음에 i 스플릿 해서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쉼표를 기준이라니까 이렇게 써줘야죠. 자, 그래서 문장 하나를 딱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10, 쉼표 20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i라 했죠. rs라 써줘야죠. 다시 해볼게요. 입력을 받겠습니다. 10, 쉼표 20. 자, 그러면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출력할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 아예 입력을 받으면서 스플릿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스플릿을 바로 쓰시면 돼요. 스플릿. 그 다음에 소가로 전다운표, 쉼표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걸 가지고 바로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버립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10, 쉼표 20.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10, 쉼표 20. 자, 지금 이게 뭔가 코드가 오타가 있죠? 자, 아마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은 동시에 그냥 이제 이렇게 쪼개볼게요. 자, 띄어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띄어쓰기 일단.
자, 이거는 뭐예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내가 쪼개겠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입력받은 게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요걸 주석을 안 걸어놨죠. 지금 코드가 연속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 요거를 잊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실행. 입력은 해줘야겠죠. 됐어요. 제대로 입력되네요. 자, 그러면 10, 20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는 게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 하나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안 됐던 거는 위에 코드를 강사가 생각을 못했어요. 있는지. 자, 그러면 10, 쉼표 20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출력합시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플릿에서 여러분들이 쪼개게 되면 이게 뭐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 리스트 형태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또 어떤 형태? 문장이에요, 문장.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운표로 감싸져 있는 건 문장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게 되면 문장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주석을 좀 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입력을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스트립을 사용해달래요. 스트립. 자, 스트립은 뭐죠? 자, 스트립은 양쪽의 공백을 제거하는 녀석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스트립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그죠? 보통 이제 쓸 때 스트립은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립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쉼표 스플릿으로 쪼개준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스트립이 없을 때는 어때요? 스트립이 없을 때 실행해보면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띄어쓰기 하고 여러분들 1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쉼표를 써보긴 할게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뭐 20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버려요. 보이죠? 자, 쪼개지긴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지긴 하지만 어떻게 쪼개진다? 이상하게 쪼개지는 거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양쪽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로 쪼개진다. 즉, 이 스트립이라는 건 뭐예요? 스트립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얘는 양옆의 공백을 제거해준 상태로 쪼개진다 했죠? 자, 10 띄어쓰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20 쉼표한 다음에 20 쓰고 띄어쓰기 해볼게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트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녀석은 아니에요. 무조건 양 옆에 발생한 공백을 제거해주는 녀석이지 중간에 발생한 공백을 제거하는 녀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튼 스트립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공백을 제거해서 입력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사용자가 또 어떻게? 이제는 숫자 2개를 입력받아요. 숫자. 자, 숫자 2개를 입력받는 거는 이렇게 입력받으면 되겠죠. i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숫자 2개를 인풋이라 써야죠. 인풋이라 쓰고 숫자 2개를 입력해주세요. 자, 그러면 강사는 스플릿을 할 건데 어떻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서 i 이렇게 써보면 여러분들 숫자를 입력하겠죠? 10 띄어쓰기 20. 자, 그러면 10과 20이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10과 20이 들어갈 때는 인풋으로 받은 숫자는 무조건 뭘로 들어간다? 문장이에요, 문장. 숫자를 입력해도 그게 문장이고 여러분들 뭘 입력해도 다 문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i에 프린트 해가지고 i의 0번째 그 다음에 i의 1번째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더한 결과가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10이랑 20 입력했다 했을 때 1020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 바로 i의 0번째를 아예 뭐 해주는 거예요? 형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 변환이잖아요. 내가 뭐 하겠다? i의 0번째를 인트로 감싸게 되면 이게 형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번째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 변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리스트의 값 수정이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수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더해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10 띄어쓰기 20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30이라는 결과가 얻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요게 다음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사용자에게 숫자 3개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그래, 입력받고 더한 결과를 출력해달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숫자를 3개를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로 그러니까 이 녀석만 쓰게 되면 사실 10, 20, 30 하면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긴 해요. 자, 다시 요건 주석 걸게요. 주석 걸고, 자, 이번엔 숫자 3개를 입력받아라 하니까 자, 여기다가 i라고 해보겠습니다. i라고 하고 실행한 다음에, 자, 10, 20, 30. 자, 그러면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긴 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 녀석이 아예 모든 숫자가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형 변환 작업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반복문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들어온 문장들 다 형 변환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입력하자마자 그 녀석이 형 변환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받고 싶은 거죠, 데이터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 맵으로 감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맵으로 감싼 다음에 어떻게? 자, 요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프린트로 그냥 바꿀게요. 프린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end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으로 여러분들 입력 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int라고 써주면 이건 뭐다? 내가 입력받은 내용을 매핑시킨다. 뭘로? int로 매핑을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 20, 30을 뭐 입력을 하면 그게 리스트 형태로 들어갔지만 얘는 어떻다? 여러분들이 10, 그 다음에 20, 30 입력해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왜 그렇다 했죠? 여러분들이 맵으로 감싸게 되면 이 녀석은 매핑되어 있는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그 다음에 이 객체 i라는 변수는 뭐예요?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객체를 여러분들 만들게 되면 객체가 품고 있는 주소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i라는 변수는 해당 주소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주소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말고 나는 입력받은 거를 변수에다 담고 싶다. 그러면 변수를 이런 식으로 3개를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죠. 지금 우리가 3개를 입력받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지만 누군가 4개 입력해주세요. 5개 입력해주세요. 6개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변수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얘네를 어떻게 한다? 자, 사실 이제 입력하는 거면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되는데 아예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리스트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싸주게 되면 어떻게 출력한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소값이 출력이 됐다면 얘는 주소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 객체를 이 a라는 변수가 참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리스트 형태의 그 요소값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10과 20, 30이 매핑돼가지고 인트로 매핑이 된 상태에서 리스트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10, 20, 30 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한 다음에 누군가 이런 거죠. 가끔씩 이제 뭐 백준이나 뭐 코드업이나 뭐 그런 문제 보면 입력받은 숫자를 더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력받은 숫자가 몇 개가 입력될지 사실 그 문제를 실행하기 전까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겠죠. i는 1 써가지고 while 한 다음에 i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0번째까지 해야죠. 0번째. 그래야지만 인덱스 진행 방향이 0부터니까. 그 다음에 len a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len a.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sum 한 다음에 sum 플러스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i 플러스 1. 근데 i로 해주면 안 되고 여기서 뭐 어떻게? a의 i번째로 증가시켜야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 sum 출력해보면 어떻다?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 10, 20, 30 해가지고 엔터 치게 되면 그거에 해당 더해진 결과값도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입력받은 숫자의 곱하기를 출력해달래요. 즉 10, 20, 30을 곱해달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저는 mul이라 쓸게요. 자, mul이라는 거는 멀티플라이를 말하는 건데 여기다가 곱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된다는 거죠. 실행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써야죠. 10, 20, 30 하면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0으로 하면 다 0이 곱해지니까 1로 더해져.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는 0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곱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0으로 해버리면 0이 다 곱해지니까 당연히 결과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입력받은 숫자를 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곱해진 것도 출력할 수 있고 더해진 것도 출력할 수 있고 뭐 평균도 구할 수 있고 기초 문제가 보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인풋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자동화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경우에도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사용자 입력에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